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원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CPI라는 큰 산을 넘고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만 그것도 0.61%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장중 한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내내 상승들을 켜면서 1% 넘는 상승폭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마감을 했고요. 거기다가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토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수익률은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가 다소 부진한 입찰 결과를 받아들면서 오름폭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2월 CPI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발표가 됐다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헤드라인 CPI 3.2%, 코어 CPI의 경우에는 3.8%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 또는 이전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입니다만 1월의 서프라이즈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CPI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났고요. 그 필두에는 오라클이 서 있었습니다. 4분기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엇보다 AI 수요를 굉장히 강조했던 경영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도 11.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상승으로 이끌었던 오라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는 소폭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비트코인의 다음 랠리의 고점은 8만 달러 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현재 조금 내려와서 7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4,000달러가 깨지면서 3,9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펙은 수요 전망치를 유지하긴 했는데 미국에서 원유 생산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WTI 원유 선물 소폭 내렸습니다. 77.56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애플은 지금 주가 반등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3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난관이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AI 전략에 대한 부재, 거기다가 EU의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지만 현재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에버코어 ISI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0.3% 간밤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보잉은 지금 닥친 난관이 꽤나 커 보입니다. 지금 미국 항공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준 미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737 맥스에 대한 인도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앞으로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입니다. 4.3% 하락으로 간밤 미증시 훈풍을 누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에 대한 수요를 근거로 S&P 500의 상단을 5,400포인트로 올려잡았고요. 거기에다가 연간 EPS 전망도 235달러 선에서 250달러까지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AI 수요가 여러 가지 앞으로 남아있는 큰 산들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는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내림세를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극도의 탐욕은 아니고요.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9% 큰 폭 오름세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CPI 키움 한지영 연구원은 예방주사를 맞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CPI의 이 파란 선은요, 헤드라인 CPI고요. 그리고 빨간 바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살펴볼 때 조금은 낮아진 바의 크기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주 CPI가 안도할 정도로 나왔다라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1월 CPI에서 상당한 부분을 반영을 했던 주거비 항목에서의 이전보다 줄어든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의 반응이 일단 나온 것이고 최근 경향은 CPI보다 PCE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금리는 내릴 건데 언제 내리느냐보다 결국 내린다라는 쪽에 시장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이번 3월 FOMC 자체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관망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20일로 예정된 3월 FOMC에서는 이번에 또 점도표가 12월에 이어서 또 한 번 발표가 되니까요. 점도표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몇 회를 할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남아있는 것은 BOJ 일정인데요. 18일에서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금융정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BOJ가 이번에는 좀 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시기가 3월이 아닌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3월에 정책 전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BOJ와 함께 FOMC까지 계속해서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AI 미라클이 오라클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라클 실적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놨는데요. 매출은 살짝 예상치보다 조금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EPS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가이던스도 어쨌거나 시장의 예상치에 얼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경영진의 코멘트였는데요. 클라우드 사업부가 AI 사업 서버에 높은 수요에 힘입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대규모 신규 클라우드의 파이프라인까지도 아주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오라클이 끌어올린 종목들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물론 엔비디아 자체만으로 워낙 강력하긴 합니다만 7% 넘는 아주 큰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7%대, 마이크론도 3%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모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또 오라클과 손을 잡고 기업용 AI 수요에 대응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 GPU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반도체 이슈들, ARM은 보호 예수가 3월 12일자로 해제가 된 상황이니까요. 언제든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인텔과 AMD가 지금 좀 약간의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는 중국향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국 라이센스를 상무부로부터 거절을 당한 상태인데 인텔은 계속해서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에서 즉각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이거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은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TSMC가 대만에 있죠. 이에 따라서 칩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으니까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륙의 차익한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화면에 어두운 바탕으로 보이는 것이 포르쉐의 타이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샤오미에서 이번에 프리미엄 전기차로 발표한 SU7입니다. 상당히 약간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륙의 차익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SU7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흥행 돌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에 새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테슬라도 역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간절한 상황인데 주가 반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와 추가적인 악재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CATL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목표가도 14%가량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ATL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다소 좀 불량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또 간밤에 들려왔으니까요. 이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전기차 주가들의 흐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테슬라와 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CPI라는 산을 넘어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N자 반등을 보여줬고요. 시원한 반등세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시원하게 추가 상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미리 움직였죠. 양시장 강했습니다. 정리부터 해보시죠. 코스피는 0.8%, 코스닥 지수는 1.6% 급등했습니다. 흐름 좋았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자 코스피가 동행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의 힘이 컸습니다. 지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죠. 다만 전체적으로 여러 섹터가 올랐고 강했던 과거 주도주와 최근 눌려 있었던 소외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지만 온기 확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주 위주의 질주가 좀 쏠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 수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높기는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도주의 지위를 잡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BBB 군단이 두루두루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2차 전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슈,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여전히 받고 있죠. CATL 투자 증급 상향 조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셀 기업, LFP, 장비, 리튬 다 올랐는데 가장 강했던 건 여전히 전고체 테마였습니다. 그 대장격이 셀 기업인 삼성 SDI인데 어제 10% 넘게 급등을 했죠. 2021년 8월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45% 밀려 있지만 1월 말에 저점 대비했을 때는 34%나 상승했습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등세를 그려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 앞두고 알테오젠 이슈와 HLB 등재 소식 등등이 맞물리면서 여전히 두루두루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HLB 그룹들 강하죠.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그룹 일부 여전히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며칠 전에 에이프릴 바이오 레포트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시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슈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기업 위주의 강세 있었고 시외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들썩였습니다. 반도체는 전체가 올랐죠. 레거시 쪽도 괜찮았고 장비단도 좋았는데 그보다 더 시세가 컸던 아웃퍼폼 쪽은 사실 AI가 묻어있는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드러나는 이런 띠들입니다.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누공업 깜짝 실적이고 그 연결고리로 반도체도 그럼 많이 팔리는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었고요. 조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뎁스 있는 좀 자료인데 다 다루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대기업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이익 사이클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AI 투자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먼저 개발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건설 등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이 전력과 유틸리티 등등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로 사실 그 냉각 시스템까지 어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7% 급등을 했죠. 그러자 냉각 시스템이 같이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관련주의 시세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엔비디아 신제품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액체 냉각입니다. 젠승황 CEO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시면 챗GPT 전력 사용량, 검색 1회당 전력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구글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은요. 서버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버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쪽이 냉각 시스템 쪽입니다. 그래서 GPU 회사인 엔비디아가 냉각 시스템을 거론한 거겠죠. 그동안 했던 발언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바이 세계정부 정상회담에서 젠슨 황 CEO가 발언했던 주요 내용인데요. 앞으로 5년간 AI 데이터 센터 규모가 2배 증가할 것인데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고열을 시켜줄 냉각 시스템 기업이 동반해서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업 콕 집어서 버티브 홀딩스 선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티브 홀딩스 간밤
8% 급등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상승세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주가 370% 급등했습니다. 매출의 70%가 냉각 시스템, 전력 배분 장치 등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쟁사가 산업용 냉각기 회사 슈나이더, 스튜츠, 이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튼의 주가 보면 간밤 1.75% 상승에 그쳤습니다. 1년 동안 72% 상승.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걸까요? 바로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주가를 갈랐습니다. 엔비디아와 버티브는 이미 손잡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TC와 액침 방식을 접목시킨 새로운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적용 단계는 아닙니다.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자, 쿨링 시스템. 서버 그 데이터 센터를 식혀주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랭식과 순행식. 예, 공기와 물로 식히는 거죠. 공기 쉽게 이야기해서 에어컨 돌리는 겁니다. 이게 저렴해서 지금 주류 냉각 방식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시장은 봅니다. 단점이 초기 설치비가 높아서 쉽게 교체하기는 어렵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순행식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공간 효율성도 높고 전력비도 많이 저감이 됩니다. 공랭식 대비했을 때 전력 비용도 28% 낮출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행식, 물로 식히는데 어떤 방식인가?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 생각을 하시면 따뜻한 물로 어떠한 관을 통해서 온도로 그 안에 내부를 따뜻하게 데피죠. 정반대로 그 관을 통해서 안에 내부를 차갑게 식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DTC 방식인데 칩 위에 냉매를 흘려서 열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데요. 이게 보일러 관처럼 이렇게 순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새로운 기술이 액침인데 액침 냉각. 특수한 기름 요 안에 그 칩을 푹 담궈서 그냥 열을 빠르게 식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DTC는 지금 상용은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표준화도 없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서 아직 상용화 전 단계입니다.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버티브가 그 순행식 종류, 그러니까 액체 그 냉각 방식을 적용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걸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6년 그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근데 우리나라는요, 액침 냉각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뜨겁게 주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인성정보는 원격 진료 테마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 상승의 배경들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GST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요. 액침 냉각 시스템은 정유사 등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도입 단계가 아니어서 예상 매출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이런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미국의 인텔의 스크러버 칠러 영업을 시작하고 TSMC 등의 선도 기업의 수출을 늘릴 예정이다. 지금은 수출액 중에서 70%가 스크러버고 나머지 30%가 칠러인데 이 칠러를 50%까지 끌어올린다. 결국에는 지금 매출 잡히는 건 반도체 장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ST를 보실 때 실적으로 나는 기반으로 보고 싶다 하면 장비 매출을 보셔야 하고요. 나는 수급 테마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패납계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미 다음 5월 MSCI 편입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입성한 쪽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리노공업, 한화 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가 벌써 3개가 되죠. 두산 로보틱스, LIG 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가입니다. LG전자가 로봇 기업에 또 투자를 했죠. 로봇이 미래다 외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의 현황 나와 있고요. 미국의 스타트업 지분 취득 계약하면서 이름은 베어 로보틱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0억 원 정도 가까이 된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율주행 로봇
로봇입니다. 우리 식당 가면 그 서빙 로봇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계속해서 LG전자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 뭐 로봇 회사들의 지분도 투자를 한 바 있고 계속 지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대기업들이 로봇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낙점하고 입는 로봇도 지금 진출 예정이죠. 목요일에 또 일정이 있어서 엔젤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조 공모 청약 일정이 있어서 로봇이 또 주목받을 개연성이 있겠죠. 그래서 로봇 한판 정리된 부분. 과거에는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이 좀 돈이 됐거든요. 여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